안 보이고 무슨 뭐 타이어 모양을 저 이거 몰랐는데 이게 타이어 압력 경고등이에요? 타이어 트레이드면처럼 생겼잖아요, 밑에가. 아, 이거 경고등 누가 만든 건가요, 명장님? 그렇죠. 뭐 제작사에서 했겠죠. 그 자체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참 센스가 없네. 저는 이게 타이어로 안 보이고 무슨 뭐 타이어 모양으로 해줬어야지. 타이어 단면을 잘라가지고 네. 밑에는 트레이드라고 그러지. 단면을 잘라고. 그래서 이어마다 이제 내가 황색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타이어 압력 경고등. 타이어의 실제로 규정 압력보다 압력이 떨어질 때. 압력이라 하면은 바람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아. 네, 타이어 바람이 적을 때 규정 것보다 적으면 이게 점등이 되겠죠. 많아도 점등이 근데 된다? 실제로 편차가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많지는 않지요. 많을 수가 없어요. 왜? 정비업소에서 규정 압력을 넣지 바람을 넣지 많이는 안 넣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자체가 규정값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이제 점등된 램프고요. 이게 램프가 점등이 되면 대부분 문제 때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건 괜찮아. 바람이 부족하니까. 바람으로 가면 되겠네. 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일단은 내려가지고 타이어 상태를 봐야 돼, 내가. 완전히 바람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 손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등이 일단 점등이 되면 내려서 차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압력이 정상적으로 있다, 내가 정비업소까지 갈 수 있다 그때는 다시 해가지고 주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특히 타이어가 확인을 안 하면 옆에 찢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타이어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끌게 되면 림이라고 그러죠. 림이 뭡니까? 휠. 아, 휠. 림하고 타이어 자체가 어때요? 바람이 없으면 주행을 하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타이어 손상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못 써요. 나중에는 휠도 찌그러지고. 네, 변형이 가기 때문에 이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꼭 내가 차를 먼저 내려서 점검을 한 다음에 내가 정비업소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안 봤어요. 좀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그림만 조금 봤었는데. 이거는 ABS 경고등이네요. ABS 경고, 맞네, 예. 근데, 명장님,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이거 제대로 만났네. 뭐냐면은, ABS 경고등은 뭐 그렇게 뭐 뜨던 말던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황색으로 돼 있는데요. ABS 시스템이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점등된 램프고요. 자, ABS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빗길, 눈길, 빙판길. 그럴 그때만 때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고장이 나면 일반 모드로 돌아갑니다. 일반 겨울에. 브레이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겨울에도 어떻게 돼요? 차가 휙 돌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돌 수가 있는 거지. 빗길도 마찬가지고. 예, 빗길도 마찬가지. 그래서 ABS 시스템이 고장이 날 경우는 이게 점등을 시켜요. 운전자한테. 야, ABS 고장 났어, 시스템. 점검해. 단, 주행한 데는 상관없습니다. 왜? 이것은 일반 모드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ABS가 아니고 일반 모드로.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잡힙니다. 단, 평상시에- 빗길이나 눈길, 어떤 빙판길. 그럴 때는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 하나. ABS가 경고등이 들어와서 바로 차를 안 세워도 되는 황색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 이틀 있다가 이제 정비업소를 갔어요. 그럼 ABS는 뭐를 고치는 겁니까? 나 그걸 몰라요. ABS는 뭘 고쳐요? 대부분 ABS가 점등된 경우는 이제 휠 스피드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바퀴가 회전할 때 그걸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이 램프는 겨울 지나면 거의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차든지. 왜? 빙판길이나 눈길은 어떻게 우리가 겨울철에 신호등 근처 가면 살을 쓰잖아요. 드드드드 하면서 쓸 때가 드드드드 쓰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브레이크가 회전을 안 하잖아요. 바퀴가.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제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이 경고등 남아- 기록을 띄웁니다. 대부분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게 지금. 아니죠. 이건 완전히 고장이 날 때 망가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ABS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때 점등이 되는데 이때 점등이 되면 일반 모드로 돌아간다. 단 눈길이나 그 다음에 어떤 빙판길, 빗길, 브레이크를 급제동했을 때는 돌아버리죠. 돌아본다는 예. 얘기죠. 대부분 점등된 이유가 뭐냐면 거의 휠 스피드 센서, 바퀴가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지하는 센서, 그게 고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ABS가 안 먹는 거죠. 예. 스피드 센서요? 휠 스피드 센서, 바퀴가 도는지 안 도는지 감지하는 센서. 명장님, 이거 ABS는 뭐 ECU 안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나요? 이제 ABS 이슈가 따로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뭐 안 봤습니다. 이건 맞출 줄 모르겠네요.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명장님, 저 이거 알죠? 자빠져서 했잖아요. 이거 DPF 아니에요. 맞네. 네, 맞아요. DPF입니다, 이거. DPF 경고등.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좀 궁금한 게 DPF 관련은 빨간색이어야 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단계별로 이제 어떤 DPF가 점차적으로 이제 매연이 쌓이게 되면 운전자한테 정비를 하라고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DPF나 SCR 쪽이랑 다 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SC를 어떻게 또 다 아시지? 명장님, 저 완전 전문가예요, 쟤.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저 올해 안에 이제 기능사 딸 거예요. 이것 뜨면은 그냥 DPF하고 SCR 딱 연결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번 점검 받아야 된다. 자, 이 DPF 경고등은 가솔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경유차에만 있는 거죠. 그래, 경유차만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DPF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젤 파티클레이트 필터라 그래가지고 맞아. 이건 뭐냐면 디젤에서 연소하고 나서 미연소가스, 매연이 많이 맞습니다. 발생하면 여기서 포집해가지고 이걸 태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DPF에 매연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제작사마다 틀립니다. 20g 이상 퇴적될 때부터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도 있고 뭐 15g 퇴적될 때 점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DPF에 매연이 쌓이게 되면 이 경고등 운전자 태우는 거죠. 점검을 해라. 그때는 DPF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내가 일정 속도로 주행을 먼저 해야 돼요. 아, 일정 속도로요? 그렇지. 뭐 15km, 15, 20, 20, 30, 30 일정 속도로 한 25분, 30분 더 쭉 한번 해서 경고등이 소등이 안 되면 정비업소로 가야 되겠지요. 아, 경고등이 그때도 소등이 안 되면은 이제 못 태우니까. 예, 예. 못 태우면은 거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배선 쪽에 뭐 굳어 있어가지고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그때 그렇죠. 명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정비업소를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DPF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일반 이런 차들이 이제 대부분 시내 그냥 가다 서다 멈추는 차량은 섰다 갔다 섰다 그렇죠, 출발했다 그렇죠. 이런 차량이 많고요. 네. 고속 주행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장거리 뛴 차량들은 거의 이런 게 점등이 되지 그러니까 않고요. 한 번 점등이 됐다가 운행 중에 다시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꺼질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정비업소를. 근데 자동으로 지가 합니다. 컴퓨터가 지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 현재 몇 킬로 주행 킬로수마다 그다음에 매연이 얼마 정도 쌓였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DPF 온도가 보통 600도 이상 돼야만이 태우거든요. 그래서 온도 센서를 감지를 하고 주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산해서 제어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화물차나 뭐 SUV 다 똑같은 거고. 예, 디젤차만 적용됩니다. 디젤차.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또 안 보고? 예, 안 보고 제가 맞춰봐야죠, 일단. 뭐가 아, 부족하다고. 써졌네. 아니요, 제가 부족합니다. 가 부족합니다까지만 보였어요, 전 아, 지금. 그쪽에서요? 예, 뭐, 이거 그거네. 저 마우라에서 이게 매연을 배출을 하는데, 이게, 아, 이거는 너무 이게 경고등이 어렵게 지금 그려놨네. 마우라 같이 생겨가지고 아예. 예? 이게 물방울, 그 다음에 매연. 어차피 배기가스가 현재 나가는 표시잖아요. 이거 요소수입니까? 그렇죠. 아, 이게 요소수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요소수가 부족한 경고등인데요. 대부분 운전자 착각을 하고 있어. 왜요? 요소수가 뭐냐 그러면 신형차들은 매연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해. 아,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매연이? 디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어떤 배기가스 종류를 네, 보면 뭐 CO, 탄화수소, 그다음에 PM, 매연,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이 있거든요. 질소산화물을 태우는 거죠? 그렇죠.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선택적 촉매장치 SC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DPF가 따로 있고 DPF 다음에 SCR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자빠져 TV에도 DPF 편에 나와 있거든요. 매연을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매연까지 줄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배기까지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제 유럽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SCR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SCR이 생겼는데 그 질소산화물 SCR 포집을 해가지고 요소수를 가지고 쫙 여기다 분사를 뿌려주면 그게 이제 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 네, 질소와 이제 물로 바뀌는. 아, 그렇죠. 질소와 물로 바뀌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소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 경고등이 뜨면 요소수가 부족하다라는 부족합니다.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요소수가 이 경고등이 뜨면 어떤 현상이 계속 끌고 다니면 차출력이 안 나요. 왜? 차출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질소물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요소도 없는 상태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출력이 나지를 않고 자 시동을 꺼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때는 이제. 왜요? 요소수를 넣으란 얘기죠. 아니, 그렇다고 시동이 안 걸려요? 예, 안 걸리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이. 너무 까다롭네. 그래서 요소수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일반 차들은 요소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차에다가. 그렇죠. 예, 맞아요. 대략 용기가 10리터니까 내가 주행하다가 요소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탕정을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나 꼭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유차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 이건 다 된 것 같은데요? 벌써 다 네, 됐어요? 아이고, 이거 뭐 경고등, 이거 저 이러다가 이거 경고등 저도 전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보여져 있으니까. 네. 아, 이게 왜.